중앙종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모레 원로 회의를 앞두고 사서실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원로이자 일본 와세다 대학교 불교교우 회장인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강남 봉은사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스님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제729주기 달해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에서 더위를 가시게 하는 웰빙 사찰 음식을 선보이고 이를 나눴습니다. 평생 선동일치와 화엄경 사경수행에 몰두한 지리산의 선승,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흥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바로 다음 날 사서실장에 정범 스님을 임명하는 등 부실장 인사를 잇따라 시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레 원로회의 개최를 앞두고 설정 스님이 사회법 제소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와 종단 사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된 것처럼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원로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신임 가결 이후 원로회의 당일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총무원장으로서의 직무가 가능하기에 설정 스님은 불신임한 인준이 유력한 상황에서도 사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니까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후 설정 스님은 총무부장과 후보부장 임명도 강행하려 했으나 후보자들의 자격 미비와 원로회를 앞두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보류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정 스님의 권한 행사에 종무원들이 저항하는 등 내부 분규 조짐까지 있다는 MBC의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 조계종은 MBC가 종단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면서 최승호 사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의 전국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중앙신도회 등 출제가 단체들은 23일 승려대회에 맞서 같은 날 오전 조계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대규모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종단 제도권은 이 같은 법회를 통해 교권 수호와 종단 쇄신, 승가 공동체 회복에 대한 다짐, MBC에 대한 규탄 등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입니다. 종단 밖 승려대에 맞서 교권 수호 법회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설정 스님이 불신임에 반발해 사회법 제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원과 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정법에 근거한다면 저에 대한 불신임만을 다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는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처럼 조계종도 불신임 이후 직무정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종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모레 원로회의와 23일 종단 안과 밖의 대규모 행사 이후에도 사회법 제소 등으로 좀처럼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특별한 강좌가 펼쳐졌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원로이자 일본 와세다 대학교 불교교우회장인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연단에 올라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했는데요.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사찰 봉은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조동종의 원로이자 와세다 대학교 교우회 불교 도문회장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고려대학교 불자교회가 주최한 아침 법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불자들을 위한 특강에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 불자 교육하고 고려대학교 자매대학인 일본 와세다 대학 불자 교회하고 우호 교류 협력 협정을 8월 16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맺었는데 그 기념으로 오늘 봉은사 보고당에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최대 종파인 조동종을 세운 선승 도겐선사에 대한 이야기로 특강을 시작한 스님은 수행과 깨달음은 곧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修行の他に座禅をして悟りを求めるというこのことを期待してはならない。そしてすでに悟りというのは修行と同時にあるものであるからこの悟りには始めもなく終わりもない。 스님은 또 도겐선사가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의 증거라면서 오로지 앉아있을 뿐이라는 뜻의 지관타좌를 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불자들도 이러한 도겐선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이외의 다른 깨달음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좌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本来悟っている上での修行であるからこの修行はいつ始まっていつ終わるというものでもない。 이와 함께 스님은 이러한 선문화가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に生まれた人ですが、この現代の混迷を深めている状態にもよく似た時代に確立されたこの道元禅師の仏法の世界というものは現代に至る約800年という際ただ単に禅の修行をす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して万人の心に絶え間なく生きてきたものであります。 오타니 스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조동종 종립대학인 교토 코마자와 대학 총장과 중국 베이징대 선학과 교수 등을 지낸 일본의 대표적인 학승이자 교육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님의 이번 특강은 목적이 없는 수행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불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울러 참선 수행의 기본 정신을 이루는 선의 세계화를 이뤄낸 일본 선불교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막돼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식은 그제 자카르타 글로라붕 카르노 주 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남북 선수단은 남측 이명희, 북측 주경철이 공동 기수로 나서 15번째 순서로 공동 입장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북한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함께 일어나 남북 선수단을 환영했습니다. 개막식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돼 인도네시아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4천여 명의 대규모 댄스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의 에너지를 슬로건으로 45개국 11,000여 명이 참가해 9월 2일까지 40개 종목에서 465개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양궁과 태권도, 사격, 축구, 야구, 배구 등에서 65개 이상의 금메달로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경북군위 인각사에서 스님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제729주기 달의 제가 열렸습니다. 군위군과 인각사는 매년 이련 선사와 삼국유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련 선사가 삼국유사의 대미를 완성한 곳으로 알려진 경북군위 인각사. 삼국유사라는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긴 이련 선사를 기리는 제729주기 추모달의 제가 군위 고로면 화북리 인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인각사를 관할하는 은혜사 주지 동관 스님은 법어에서 인각사가 민족의 역사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말 인각사가 민족의 도랑, 역사의 도랑, 호국의 도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지난해 마지막 발굴을 위해 조사전을 해체하고 국사전을 복원하고 있는 인각사는
앞으로 수행 공간을 차례로 조성하고 그동안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박물관도 지을 계획입니다.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은 머지않은 시기에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는 등 일현 스님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인각사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일현 스님의 유음과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이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일현 스님은 나라 안팎의 위기를 겪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집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국의 최고 자리인 국존에 올랐지만 노모를 복양하기 위해 인각사에 머물며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84세를 일기로 입적해 보각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군의군과 인각사는 위대한 정신의 자취를 남긴 일현 스님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일현 선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달해제는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의 밤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군의군과 인각사는 다음 달부터 삼국유사 퀴즈 대회 등 일현 선사와 삼국유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1960년대 전후 국외로 유출됐던 청도 운문사 칠성열애도가 60여 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운문사는 지난 17일 경내 만세로에서 칠성열애도의 환수를 기념하는 봉안식을 봉행하고 칠성각으로 이운 봉안했습니다. 칠성열애도는 조선 후기 1868년 칠성각에 봉안됐던 칠성도 8폭 가운데 한 점으로 지난 2월 미국 경매시장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뉴욕 불광선원, 문화재청 소속 국외소재 문화재단의 협조로 4월 11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해외 유출 성보 문화재가 환수되고 환지 본처하여 성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신심고취와 성보의 환수라는 환희심으로 불교 성보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운문사는 앞으로 나머지 7폭의 칠성도 환수를 비롯해 유무형의 성보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호국 사찰인 경주 사천왕사의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 정비와 활용이란 주제로 경주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는 7개 주제 발표로 구성됐으며 오전에는 보존 현황과 발굴 성과, 오후에는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종합 토론이 이어집니다. 사천왕사는 679년 경주 낭산 신유림에 건립한 신라 통일기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이며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중국 당나라의 해군을 막기 위해 명랑 스님이 밀교 의식을 행한 곳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천왕사지 발굴에 대한 종합적 성과를 되짚어보고 사지의 보존 정비와 활용,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입맛을 잃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 용화사에선 더위를 가시게 하는 사찰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폭염을 잊게 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웰빙 전통 사찰 음식을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콤달콤 참외와 오이 샐러드, 제철 과일과 비트를 재료로 만든 과일김치, 영양 만점의 단호박 파스타, 단백질 보충을 위한 콩고기 고추 잡채, 사찰 음식의 대표 주자 연잎 밥까지 청주 용화사가 지난 17일 사찰 음식 체험 시식회와 불교 문화 체험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음식은 또 건강식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맑게 하는 선식이라는 점에서 웰빙과 힐링의 효과를 갖춘 대표적인 영양이 깃든 밥상입니다. 또 정성을 다하여 식재료를 엄청하여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 무도를 수행으로 삼고 만들었기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면서 음식을 통해 병을 치유하는 약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선보인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은 40여 가지, 모두 친환경 재료들을 활용한 음식으로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선승들의 지혜가 담긴 영양 만점의 보양식입니다. 용화사는 천여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찰 음식을 차려 청주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을,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국가 유공자와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주 용화사는 특히 이날 행사에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한바탕 경로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과 국가 유공자,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용화사에서 사찰 음식을 준비를 한 것은 여름 내에 올 여름이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 또 특히 6.25 참전 용사나 국가 유공자분들, 또 월남 파병 용사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서 사찰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해서 같이 공양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찰 음식은 많은 분들이 참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듯이 보양식이 건강식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찰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진 불교 문화 체험 행사. 청주 시민들은 보물인 용화사 석조불상군의 가치를 되새기며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평생 선농일치와 화엄경 사경 수행에 몰두한 지리산의 선승,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흥스님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엄수됐습니다. 원흥스님은 15년에 걸쳐 화엄경 80권을 먹사경과 금리사경으로 완성한 이 시대의 선사로 한국 불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원흥스님의 운구가 대웅전을 시작으로 서암정사 정각을 둘러봅니다. 1970년대 말 지리산 자락에 함도량 불사의 원력을 세운 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사경수행 정진을 한 곳입니다. 만장을 앞세운 추모 행렬이 답이식장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국화를 바칩니다. 부산 서남사를 다녀오실 때에는 항상 함양 보림사에 들르셔서 밤을 지내시며 자상한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일러주시던 말씀들이 금일 다시금 새록새록 새겨보게 됩니다. 9일 서암정사에서 원흥당 구한대선사 연결식과 답이식이 서감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큰 스님은 홍진세계 84년을 머무셨고 운수납자로 66년을 수행하셨는데 10여 명의 제자들은 허공은 다함이 있더라도 스승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발언으로 정진하면서 큰 스님의 원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해인총림 해인사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서감문도의 스님들, 도반 상자 스님 등이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지리산은 높기 때문에 맹산이 된 것이 아니라 원흥선사의 법향이 높기 때문에 맹산이 된 것입니다. 칠선 계곡이 깊다고 맹수가 된 것이 아니라 선사의 법수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맹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불자를 대표해 함양군수가 조사를 올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지리산 골짜기 어둠의 상사에 영혼의 빛이 되고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셨습니다. 특히 원흥스님은 사경통선의 수행으로 고려시대 이후 최초로 80암 정건을 먹사경과 금리사경으로 15년에 걸쳐 승만해 봉헌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호주, 중국 등 해외 불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과 깨달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지난 토요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돼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대표와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도 함께했습니다. 추도식에서는 각 종교별 의식이 진행된 가운데 불교의식은 조계종 사회국장 해공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습니다. 해공 스님과 조계사의 장례의식을 담당하는 부전 스님은 불교 전통의식과 절차에 따라 청혼과 반야심경 봉독, 왕생극락 발언 등을 진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에서의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의 최대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1970년대 강남 개발 때처럼 이번엔 강북에 우선 투자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배재수 기자입니다. 폭염이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달 22일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이던 강북구 한 달 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정치 쇼라는 비난이 일었지만 박 시장은 오로지 강남북 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문제 해결이 화두라고만 답했습니다. 강북 지역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어컨 없는 찜통 옥탑방은 민원인들로 북적였고 박 시장은 강북 곳곳을 신출 기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주민들 앞에 선 박 시장. 사회의 1%가 부를 독점하는 99대 1의 사회를 체감했다며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 때처럼 이번에는 강북 우선 투자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획일적으로 그동안 재정을 투자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런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재정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면목선 등 4개 경전철 노선을 강북에서 조기 착공하고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장기 방치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 창업과 주택 공간으로 활용하고 골목 경제 부활을 위한 마을 단위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신규 돌봄 시설의 90%를 강북에 집중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별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들 막 길거리에 있는데 좋게 해준다고 쉼터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너무 또 그게 감동이 됐습니다. 강북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삼양동이나 강북뿐 아니라 시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4년 동안에 강남북 균형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 강북구 한 달 살이 체험이 빚어낸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 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의 유니크 베뉴 부문에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와 진관사가 선정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최근 서울 지역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을 유니크 베뉴 회원사로 신청했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심사를 거쳐 국제선센터와 진관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크 베뉴란 국제회의와 전시회, 이벤트 등 마이스 산업 행사를 개최할 때 회의 전문 시설이 아니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 독특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와 공주 갑사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됐습니다. 국제선센터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함께 지난주 교원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힐링과 웰빙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과 마음챙김 자기연 및 명상지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공주 갑사에서는 한국교원총연합회 소속 선생님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용소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과 가족 등 20여 명은 보물 투어와 108여의 보주 만들기, 용문폭포 걷기 명상, 스님과의 대화 등에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해 요가를 소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 규모의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밀양시가 올해는 국제 요가 페스티벌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밀양시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등에서 국제 요가 테라피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밀양 아리랑 국제 요가 페스티벌을 엽니다. 경기도가 경기 천년의 해인 올해 지난 천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엽니다. 경기도는 우선 다음 달 10일부터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경기 천년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 전시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1일에는 경기 천년 대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아세안 회원국의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해 한국 알리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방한단은 부이 호아이 손 베트남 국립예술원장과 제레미 반즈 필리핀 국립박물관장 등 아세안 각국의 문화예술 분야 고위 공무원과 예술인 13명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는 완벽한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바어의 산스크리트어 차용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는 많은 힌두교 사원들과 함께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 사원도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과 불교 사원이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남북이 힘을 합친 여자 농구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경기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고 응원을 하며 남북 화해와 상생의 기운이 움트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0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